안녕하십니까. 이구도로는 참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엄청 짠돌이여가지고 그 예전에 쓰던 휴대폰 거치대를 어찌됐건 거치대가 이제 거치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 순간부터 그 돈 좀만 쓰면은 살 수 있는 건데 그 몇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미루다가 드디어 최근에 공짜로 이제 휴대폰 거치대 하나를 장만하게 돼가지고 드디어 이 구도로 찍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조수석 쪽에 뭐 세로로 거치해 놓고 그냥 앞만 보고 찍고 근데 사실 제 영상을 뭐 누가 제 얼굴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없었지만 저도 그래도 편집 하나 없이 막 올리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 최소한의 퀄리티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올렸던 영상들은 진짜 정말 영상을 올리기 위한 용도 이상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그래도 결국엔 장만했다 참. 그리고 나는 돈을 참 더럽게 안 쓴다. 완전 수전노. 저는 이제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시계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시계 중에서도 그 롤렉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100원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한다.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위스키, 시계 등등 제가 가치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가성비 있는 상품을 추구하지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지 않거든요. 위스키도 제가 요즘 먹는 거는 적어도 최소 병당 10만원은 최소 넘어가요. 요즘에는 저렴한 위스키는 아예 이제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위스키 한두 병만 사도 막 20-30만원 우습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돈을 쓸 때 하나도 안 아까운데 뭐 예를 들어 옷을 산다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음식 같은 걸 살 때 여튼 그럴 때 돈 쓰는 거를,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가성비 있는 소비를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좀 그런 데에서 아껴서 이제 쓸데없는 데 지출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3월 2일이 이제 월요일이고 뭐 다들 쉬고 계시는 이제 공휴일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출장 목금 휴가를 썼는데 제가 하는 일은 매월 첫 영업일이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3일치 사무를 못 받기 때문에 오늘쯤은 잠깐 가서 밀린 메일이라도 좀 정리를 해 놔야지 내일 조금 업무할 때 편하겠다. 저는 좀 업무 몰려서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미리미리 끝내놓고 노는 걸 즐기기 때문에 좀 뭔가 닥쳐가지고 미친듯이 하는 것 자체를 그 퀄리티를 떠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가 지시하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주말은 아니죠, 공휴일에 출근을 하고 있고, 이 거치대도 산 기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소회도 할 겸 일단은 영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좋죠? 저 휴대폰도 바꾼 지 좀 됐는데 한 6-7개월 됐나? 그 아이폰 지금 버전 바로 전 버전인데 확실히 화질이 좋긴 하네요. 전에 휴대폰도 나쁘진 않았는데 아이폰 뭐였더라? 한 13인가 14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2년마다 휴대폰은 바꾸려고 하거든요. 뭐 어차피 이것저것 하면은 저렴하기도 할 뿐더러 저는 제가 전에 썼던 휴대폰은 초기화한 다음에 그냥 팔아요. 뭐 그게 러시아를 갈지 우즈베키스탄을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다 휴대폰 나중에 다시 다 롤백 해가지고 네 개인정보 다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밖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밥은 무서워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여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럽네요. 일단 물론 구도는 점차 이제 조율을 해가야겠지만은 지금 구도도 나쁘지 않고 얼굴이 엄청 붓긴 했는데 뭐 저는 그리고 연휴 때는 수염을 안 자릅니다. 그래서 좀 수염을 길러도 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 오늘 영상을 킨 건 사실 뭐 주식 그 HD 건설기계 쪽 얘기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 요즘
코스피를 견인하는 1, 2, 3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셋이서 아주 그냥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지들끼리 열심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빨리 올라가면은 또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순환매가 오기 때문에 뭐 저희 차례가 오기만 기다리시면 되고, HD 건설기계는 일단 돈도 많이 벌고 있고 회사가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바심만 버리면은 지금보다 좀 더 먹을 수 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평가액이 한 12억 좀 안 될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영상에서 주당 20만원 가는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그게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은퇴 자산의 목표액이 30억인데 이 30억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야, 내가 살면서 10억이나 모아볼 수 있을까, 무슨 30억 같은 소리 하고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조직 생활 또는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에피소드 중에 제가 최근에 현자 타임이 세게 온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참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이 조직원의 역량을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만 강조해서 봅시다. 하나는 실력이고 능력, 업무적인 능력. 하나는 인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실력과 인성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둘 다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좋긴 하지만은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치는 않거든요. 둘 다 없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어떤 걸 좀 우선순위로 두고 싶으세요? 저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1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인성은 약간 좀 부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성도 좋으면 너무 좋은데, 설령 인성이 좀 좋지 않고 싸가지가 없더라도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으실 거고 자영업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가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아니면은 정말로 뭐 건물주라든지 그냥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피고용인이 돼서 내가 불임을 받는 입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내 일에 대한, 근로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뭔가 금전적인 재화를 받았을 때 그 금전적인 대화를 받는 수준, 기대 수준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개념은 이게 너무나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를 얘기할 때,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는 일에 돈을 안 받더라도 즐겁게 하는 게 아마추어고, 프로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 직장인들이 약간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각각이 다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원래 안 막히는 구간인데 왜 막히냐? 앞에 뭐가 사고가 났나? 제가 생각하는 프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심플하게 뭐 일을 엄청 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좀 갈게요. 여기 뭐가 있긴 하고, 저건가 보다. 여기 백화점 가려고 하는 건가 보다. 제가 생각하는 프로는 그냥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들을 저는 모두 프로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의 이제 특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몰입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일을 못하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특수한 기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그 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이 유교 문화에 찌든 이 사회는 그 조직 사회에서도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업무적인 역량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적인 면을 조금 더 높게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은 그게 좀 유난히 심해요. 저희 회사가 좀
회사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거. 하여튼 다소 좀 보수적인 회사고 뭐 1등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더 잘났네라고 그런 깝치는 조직이 아니라 약간 좀 서로 그냥 부둥부둥 보듬어 주면서 우쭈쭈쭈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사기업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과도할 정도로, 물론 이제 특히 조직장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겠죠. 일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좋아야 되죠. 인성이 좋아야지 나중에 그 사람도 조직장으로서 조직원들을 이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너무 인성 쪽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뭔가 중용이 되거나 일을 못하는 사람도 뭔가 인정을 받는 좀 묘한 구조로 흘러가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모자 쓰고 올 거야. 제가 뭐 어차피 제 영상을 제 주변인들이 많이 보진 않으니까 특정을 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고, 제가 하는 일 업무 특성상 제가 다른 금융사랑 좀 코어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제법 많아요. 제법 많고, 물론 그들이 봤을 때 제가 일을 되게 못하고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조금 제가 자부심 있게 열심히 하고 저는 꽤 못하지 않는다고 좀 자부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자평이기 때문에 제 3자가 뭐 검증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성과평가가 되게 좋았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일을 아예 못하진 않나 봐요. 여튼 저는 그렇고, 근데 제가 저는 원래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유통 제조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느꼈던 금융회사 사람들은 좀 뭔가 똑똑하고 뭔가 뭐랄까 실수 안 하고 좀 뭔가 깔끔한 느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여기 필드에서 뛰어보니까 진짜 되게 이상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많고, 이번에도 최근에 어떤 금융기관 그 여자 과장님이랑 제가 코어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난주 수목금 자리를 비웠는데 이게 금요일에 딱 업무적으로 완결이 돼야 되는 거라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분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이랑 저희랑 코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이 주는 입장이 제가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합을 잘 맞춰야 돼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일정이랑 사무적인 부분을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좀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납득이 안 되긴 했지만은 그쪽 프로세스라길래 제가 최대한 맞춰서 제가 진행해놓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게 이렇게 추정하면 안 되는데 이쪽 일을 오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특정했던 업무에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출장 나와 있는 상태고 좀 깔끔하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변수가 생겨서, 저도 제가 본사랑 얘기할 때 자꾸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제가 좀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자꾸 말을 바꿨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이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고 아닌 사고가 터졌어요. 물론 그 사고는 수습을 할 수 있는 사고였고 결국엔 잘 마무리 됐는데, 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미 다 소통을 해놨는데 그 업무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던 이 리스크 자체가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쪽이랑 코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 누가 어떤 걸 잘못해서 놓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시비비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조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도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여자 과장은 자기가 쏙 빠져버리고, 자기는 이렇게 해서 본사 누가 담당을 한다, 그 사람이랑 연결해드리겠다 해서 넘어가서, 그 남자 그쪽 일 한 20년 한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쪽 일 한 12년 했으니까 선배님이시죠. 둘이서 엄청 싸웠어요. 저는 이거는 너네들이 끝까지 챙겨야 되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런 변수를 줘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하냐라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는 일단 사고가 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좋게 좋게 끝나는 부분인데 왜 자꾸 너는 이걸 일으키우냐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엄청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니네가 다 잘못한 건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막 조지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원칙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일을 할 때 금융기관끼리의 일에 그 업무를 지시하는 주체가 있어요. 제 고객사인데, 저는 그 고객사랑 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고객사들한테 제가 일을 되게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제가 많이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 사건 덕분에 제가 되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되게 약 올랐거든요. 나는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겼는데 이쪽 실수 때문에 내가 못했는데, 마치 내가 우리 회사가 못해서 못 챙긴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것도 좀 약 올라서 좀 저도 좀 강력하게 좀 감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남자분이랑은 풀었어요. 그 전화를 한 20분 하면서 서로 막 알기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저희 쪽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챙겨야 됐었지만은 그 제3자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되게 못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 그럼 나도 여기서 끝내겠다. 그리고 당신이 20년 선배라고 했는데 나 이제 12년밖에 안 된 사람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나중에 소주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쪽 선배님이 아 영업 잘하시네요 라고 축하 세워주면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음날에 그 일이 목요일에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 휴가잖아요. 저희 팀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그 금융기관이랑 뭔 일 있었냐고 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클레임을 걸었다 했더니, 그 저랑 싸웠던 남자 말고 그 전에 저랑 협의를 했던 그 일 못한 여자 과장이 자기 팀장한테 저희 회사 저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무너져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클레임이 들어온 거예요. 왜 협조하는 관계인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왜 싸가지 없게 얘기하냐고, 자기가 정식으로 이거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제가 사과하고 마무리하긴 했는데, 진짜 제가 그때 이 조직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현자 타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과장님은, 그쪽 그 금융사 과장님은 그냥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아 서운한데, 그 서운한 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니까. 제가 좀 원래 세요. 근데 서운한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싸가지 없게 했는지 그 과정,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 자기가 일을 잘못하고 자기가 놓쳐서 사고 날 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 팀장도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해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알지만은 이게 또 비화되면은 또 제가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잘 덮고 마무리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하면서도 제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직을 위해서는 그냥 사과를 했어요. 일을 더 키우면은 나는 상관없지만, 정말 팩트 체크로 가면 내가 조질 수 있지만 그냥 회사 대 회사로서 좋게 가기 위해서 내가 사과는 했어. 근데 이 사과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우러난 사과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여자분이 왜 그렇게 감정이 상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가 일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서운해서 그냥 찡찡거리는, 아니 일을 잘하든가. 저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으로 갔죠. 야, 이거 내가 지금은 아직 스페셜리스트인데 나중에 조직장을 하게 되면 내 조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병신 같은 애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걔네들이 못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더하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효율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렇게 오버워크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듀티가 아닌데, 제 의무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전 되게 싫어해요. 제 기준대로만 하는 걸 좋아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딱 깔끔하게 끝내는 걸 되게 좋아하지,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헌신하면 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그쪽 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 제 금융자산이 계속 뭔가 디벨롭이 되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지만 가시적으로 제 뭔가 경제적인 독립이 얼추 저 에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씨발 진짜 그만두고 그냥 쬐끄만한 건물 하나 사서 월세나 받으면서 살까? 그런 되도 않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HD 건설 기계가 조금 더 소중해졌습니다. 제 이런 현타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어느 조직에서건,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속했던 어떤 구성에서도 저는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은 많이 없어요. 다만 제가 좀 싸가지가 없고 조금 독단적이고 좀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일 못하고 멍청한 사람들한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공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우리나라 조직은 그런 걸 너무너무 중시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래 생각이 많아요. 나 아직도 뻐근한데. 일단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결론은 뭐 없어요. 결론은 그렇다고 제가 뭐 당장 회사 그만둘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조직에서도 속된 말로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뭔가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네, 이런 노이즈 같은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또 제가 하는 일은 감사하게도 꽤 퀄리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코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병신들도 있어가지고 좀 현타가 오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병신들 수준으로 제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논리의 비약인데, 그럼 병신들이랑 같이 일할 때마다 이 병신들과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나도 병신인가? 난 아닌데,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면서 좀 약간 제 자존감이 호박호박 떨어지는 느낌이라 저 이제 주변인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옮겨야 되나, 좀 더 에이스들이 많이 있는 회사로 가야 되나? 근데 또 제가 이 회사 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이 회사 전에 2개 회사를 또 다녔었는데 둘 다 공채였었고, 거기는 또 공교롭게도 그 업텐에서 다 1등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1등 회사의 그 분위기를 저는 또 좋아하진 않아요. 엄청 빡세거든요. 좋아하진 않는데 또 지금 이렇게 3등 회사에서 여튼 1등이 아닌 회사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저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버겁긴 하네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HD 건설 기계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튼 사무실 가서 최대한 짧고 치열하게 그동안 그러니까 공백간에 저한테 요청 들어왔던 업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실제 공수는 내일 업무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고 나와야겠네요. 난 택시 새끼들 이래서 싫어. 운전을 참 젖같이 해 진짜. 저 요즘 욕 엄청 많이 하죠. 저 원래 욕 엄청 많이 해요. 네. 근데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예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날것 보여주는 것도 유튜브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기가 제가 뭐 공영방송에서 무슨 뭐 아나운서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기분 나쁜 티 내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티 낼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순기능인데, 내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욕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요즘에 좀 약간 또 현타 온 게, 저 이 유튜브 영상을 저희 친어머니가 보십니다.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욕하면 안 되는데.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파이팅. 뭔 얘기 할까? 안녕.